안녕하세요. IATF 16949 깨우침을 드리는 깨품 강사 윤수창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자료를 좀 별도로 준비를 했어요. 이 자료는 뭐냐면 IATF 16949에는 이게 영어권에서 들어온 규격 아니겠습니까? 웨스턴에서.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약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챕터 4강에서는 이런 IATF 16949에 주로 쓰이는 품질 경영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IATF 16949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16949. IATF 16949는 이미 제1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산업에 이런 공급 기업을 위한, 서플라이어들을 위한 글로벌 품질 경영 규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IATF가 이니셜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빠르게 용어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ATF는 본 모습과 같이, 이 화면과 같이 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의 약자다. 조금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ISO 26949 규격은 ISO 9001을 오타가 났군요. ISO 9001을 100%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16949 요구사항이 이렇게 있다. 이 규격은 모두 챕터 1장부터 이렇게 10장까지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여기다 요약을 해봤습니다. 0.1 일반사항, 0.2 품질 경영 원칙, 0.3 프로세스 접근법, 그 다음에 0.31 일반사항, 032 PDCA 사이클, 그 다음에 033 리스크 기반 사고, 그 다음에 0.4가 기타 경영 시스템 표준과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챕터 1이 적용 범위, 챕터 2 인용 표준, 챕터 3 용어의 정의. 이렇게까지가 거의 인트로덕션인데 이 대목에서 프로세스 접근 방법, PDCA, 리스크 기반 사고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학습들을 하셔야 되고요. 이 대목은 제가 프로세스 접근법과 리스크 경영은 바로 저의 이 앞에 2강과 3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4장부터 조직의 상황, 4장부터 10장까지가 메인 requirement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은 조직의 상황, 5장 리더십, 6장 기획, 7장 지원, support, 8장 운용, operation, 9장 성과 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10장이 개선, improvement. 이런 식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4장부터 10장까지의 규격 있잖아요.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권고를 드린다면 4장부터 10장의 이 제목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외워두신다면 나는 IATF 16949 규격을 마치 아는 사람 같이 느낌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16949 한 개 화면에 용어 정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CSR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CSR은 여기다 써놨지만 Customer Specific Requiremen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ISO 9001과 IATF 16949 추가사항 이게 모여져서 자동차 산업의 품질 경영 규격이 리퀘어먼트가 되는데 우리 어떤 고객은 모든 고객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부 고객은 ISO 9001과 IATF 16949 요구사항 갖고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고객사들이 추가에 이런 품질 경영 리퀘어먼트를 담아놓은 책을 발행을 하고 그런 걸 IATF에 제출이 돼서 이게 등록이 되고 그 홈페이지에 그래서 여러분들 IATF 홈페이지에 가서 CSR이라고 검색하면 이 CSR이 쫙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의 이게 CSR인데 CSR은 구조가
똑같이 챕터 4, 5, 6, 7, 8, 9, 10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번호의 챕터에 추가 요구사항들이 막 삽입이 되어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CSR은 IATF 16949 인증심사, 3자 인증심사 때도 100% 아주 강하게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귀사가 이런 CSR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쳤다 하면은 나중에 인증심사 때 대단히 심각한 부적합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서 반드시 이런 CSR들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파악하는데 관심을 높이셔야 될 거로 봐집니다. APQP에 대해서 또 용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양산 개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수주를 따서 개발 수주를 따가지고 드디어 양산 준비를 하게 되죠. 양산 준비를 해서 승인을 받고 양산에 착수하게 되죠. 우리 이 개발 활동을 각 회사마다 자기네 고유한 스타일대로 하다 보면 서로도 차이가 있겠죠. 수준의 차이도 있고, 그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는 여러분들의 개발 활동은 제품 설계 개발 활동과 공정 설계 개발 활동과 부품 개발 활동과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개발 관리에 대한 활동은 뭔가 APQP 부속서를 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이 안에는 녹아져 있다. 그럼 APQP는 뭐의 약자냐면은 Advanced Product Quality Plan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타이밍 플랜이 아니라 역시 퀄리티 플랜입니다. APQP가 추구하는 것은 일정 계획만 갖고 개발 관리를 하지 말아라. 우리 양산 때 나올 수 있는 품질 문제를 개발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양산 때 품질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개발 단계부터 예방지향적인 그런 품질 경영 활동을 하자라는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품질 기획입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제품을 위한 Advanced Product, 맨날 same product가 아니라 Advanced Product를 위한 보다 나은 그런 품질 계획 활동들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APQP의 핵심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 양산 이제 수주를 땄어요. 개발 수주를 따면 양산하기 전까지 개발 활동이라는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 개발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속서가 APQP다. APQP의 핵심은 일정 관리만 하지 말고 양산에서 나올 수 있는 품질 설계로 인한 품질 문제, 우리 제조 공정에 의한 품질 문제, 부품으로 인한 품질 문제들을 개발 단계부터 파악을 해서 잡아가보자. 이런 취지가 이 APQP에 녹아져 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APQP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 개발 활동이 여기 이제 개발이 시작이 돼서 여기 양산 단계까지 들어가는 건데요. 이 과정을 이 진행되는 과정을 몇 단계로 이렇게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속서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모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이 5단계는 이미 양산이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우리 개발이 이제 끝났어. 즉 양산이 시작이 됐어. 그러면 우리 개발은 종료된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APQP에서는 초도 양산이 들어간 그 초기 단계를 APQP 5단계라고 해서 이걸 전부 개발 기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간부님들 계시죠? 임원분들, 최고 경영자분들은 바로 다이다이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활동들에 대해서까지는 관심을 못 가지시더라도 이 1단계에서 2단계 건너갈 때,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때 이 각 단계별로 이 게이트에서 리뷰 활동을 같이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게이트 리뷰, First Gate Review, Second Gate Review, Third Gate Review, Fourth Gate Review, Fifth Gate Review 이런 게이트 리뷰 활동들을 우리 개발 활동 중에 하라. 그래서 이런 간부님들을 모시고 이런 개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APQP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F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 개발 활동을 할 때 제품 설계 개발을 하고요. 제조 공정 설계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 활동을 할 때 반드시 리스크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리스크 분석은 제가 앞에 3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심각도와 발생도라는 두 가지 척도만 갖고 하는 R 매트릭스, 리스크 매트릭스가 있는 반면에 심각도와 발생도, 검출도라고 하는 세 가지 인덱스, 그 잣대를 가지고 리스크 분석을 하는 모형이 FMEA 방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렇게 개발할 때나 양산 때 제품과 제조 공정에 대한 리스크 분석 관리는 FMEA 방법론을 쓰도록 강제시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FMEA 방법론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4판 FMEA, 하나는 5판 FMEA. 지금은 현재 이 5판 FMEA가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판에서는 심각도 점수와 발생도 점수, 검출도 점수를 각각 1점부터 10점으로 계량화 시켜 가지고요. 이 심각도 점수, 발생도 점수, 검출도 점수를 곱하기 가지고 우리가 RPN이라고 하는 Risk Priority Number를 구하는 이러한 방법을 썼던 것이 4판인데요. 5판에서는 심각도 점수와 발생도 점수, 검출도 점수를 갖고 RPN을 안 구하고요. AP라고 하는 Action Priority Number 요걸 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 AP는 AP 테이블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 테이블에서 심각도 점수, 발생도 점수, 검출도 점수를 갖고 AP 테이블은 모두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이 리스크한지, 미드 리스크인지, 로우 리스크한지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AP에는 하이다, M이다, L이다 이렇게만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 RPN에서는 이 세 가지 계량화된 점수를 곱해버리니까 125점, 124점, 80 몇 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4판과 5판의 FMEA가 조금 혼용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5판 FMEA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컨트롤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공정은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왜 저렇게 검사를 하고 있지? 초중종 검사를 하고 있지? 초중종 검사를 하는데 왜 한 개씩 검사하고 있지? 왜 초종 검사만 하고 있지? 왜 두 개씩 검사하고 있지? 왜 이럴까요? 답은 우리 회사가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 컨트롤 플랜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즉 우리 이 컨트롤 플랜은 우리 공정 프로세스 컨트롤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우리 관리자들이 또 많은 현장의 직반장들이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저 현장은 저 공정은 저렇게 관리를 시켜야 되겠다. 저긴 검사만 시켜서는 안 되겠고 온도, 압력, 시간 또 두 달마다 청소, 정기적인 청소 또 저기는 어떤 부위 정기적인 점검 또 저기는 정기적인 보충 저기는 6개월마다 정기적인 교환 이런 활동들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검사 시험과 우리 공정 파라메타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 각 공정마다 그 특징에 맞게끔 정해가지고 그것을 담아놓은 문서를 우리 뭐라 그런다? 컨트롤 플랜. 그러면 이 컨트롤 플랜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냐면 FMEA가 먼저 등장이 되고요. FMEA 활동이 끝나면 컨트롤 플랜 활동을 해야 되고요. 이 컨트롤 플랜은 통상적으로는 현장에 내보내는 문서가 아니고 우리 관리자들이 현장을 어떻게 관리시킬 건가를 토론한 내용을 담아놓은 문서이기 때문에 현장을 위해서 우리는 작업표준서, 공정검사 기준서와 같은 이런 현장 문서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는 FMEA first, 컨트롤 플랜, 그 다음에 작업 표준서 또는 설비 일상 점검표 이러한 현장 문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런 현장 문서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양식과 같은 컨트롤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양식은 관리 항목이 있는데 제품에 대한 관리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정 파라미터에 대한 관리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대단히 중요한 특별 특성에 대해서는 그냥 검사 기록에다가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SPC 관리도 무슨 관리도 이런 SPC 관리 쪽으로 요것이 들어가줘야 된다. 엑스발 관리도 이런 식으로요.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PPAP은 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개발 막바지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양산 승인을 받아야지 우리가 양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객한테 승인도 안 받았는데 막 양산하는 거 아니죠. 이 PPAP 활동은 많은 우리 협력사, 부품이나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우리 모기업이 우리 회사가 협력사들도 양산 승인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PPAP. 그 다음에 우리도 우리 고객으로부터 양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양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샘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야 되고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리뷰, 검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부속서를 PPAP이라고 합니다. PPAP은 양산 승인 부속서라고 합니다. 이 양산 승인을 위한 부속서인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목록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수준 1, 2, 3, 4, 5가 있는데 고객이 아무 얘기 안 했으면은 레벨 3에 나오는 요 자료들, 여기에 S는 Submission, 제출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S라고 표기되어 있는 요 자료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PPAP이라고 합니다. 양산 승인 활동. MSA 또는 게이지 R&R이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많은 데이터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진짜 데이터가 참 데이터인가? 아니면 측정, 검사, 시험하면서 오류가 혼입이 된 건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얼마나 믿어도 되는 데이터인가를 우리 고객한테 확신을 심어주려면 캘리브레이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바이어스라든지 이런 리니어리티 이런 조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활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고요. 바로 우리는 안정성 평가나 반복성과 재현성 이걸 우리 repeatability와 reproducibility 요거 합쳐서 게이지 R&R을 평가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캘리브레이션과 이런 스테빌리티, 게이지 R&R 활동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측정 시스템 분석 MSA Measurement System Analysis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MSA 활동이 자동차 산업에선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캘리브레이션만 갖고는 부적합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검사, 측정, 시험 장치류 그걸 쓰는 사람, 그걸 쓰는 방법, 그걸 쓰는 환경 이 여기서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측정 시스템을 분석 활동하는데 이런 5대 오차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관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MSA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게이지 R&R 개량화된 측정 시스템은 게이지 R&R 퍼센테이지가 10% 밑에가 돼야 된다. 10% 이내면은 오케이. 30% 이상이면 쓰면 안 됩니다. 너무 오차가 심한 겁니다.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10%에서 30% 사이면 up to you. 여러분들이 알고 판단을 하셔라. 이런 뜻이 되겠죠. PPK, CPK인데요. 우리가 흔히 공정 능력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미니탭을 많이 쓰실 거예요. 식스 시그마 미니탭에서는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PPK를 장기 공정 능력, CPK를 단기 공정 능력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어디서? 미니탭에서. 그렇지만 자동차 산업의 SPC 부속서에서는 PPK를 공정 성과,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그러고요. CPK를 공정 능력, capability 인덱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C자는 capability 약자고요. 이 P자는 performance 약자예요. 그래서 약간 미니텍과 자동차 산업에서 정의하는 이 용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Process Performance, Process Capability라는 인덱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럼 PPK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우리가
이 계산 공식이 있죠. 6시그마분의 SU 규격 SU 빼기 SL 1-K 할 때 이 분모가 6시그마잖아요. 6시그마분의 SU 빼기 SL 그 다음에 곱하기 1-K 치우침도. 이 공식에서요. 이 6시그마라는데 시그마 대신에 D2분의 알바 이 알바 값만 갖고 계산하는 거를 CPK. 우리 이 6시그마라는 요 공식에서 시그마 대신에 루트 V값 표준편차라 그러죠. 불편분산 요 값을 대입을 시켜서 계산하는 것을 PPK라고 합니다. 시간상 너무 깊은 얘기는 드릴 수 없고요. 나중에 제 SPC 강의를 할 때 거기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SPC라는 것은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인 공정관리라고 번역할 수가 있죠. 통계적인 공정관리. 이 말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규격만 갖고 있지 말고 지금 이렇게 공정이 아주 규격이 있는데요. 이렇게 품질이 변동이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현장에는 관리도를 내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이 평균값에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선, 마이너스 1시그마, 마이너스 1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선, 즉 마이너스 3시그마 선과 플러스 3시그마 선을 계산해서 현장에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3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 요 안에 정규 분포 확률을 99.73%라고 하거든요. 즉 오늘도 공정이 이상이 없다면 오늘 검사한 데이터가 마이너스 3시그마와 플러스 3시그마 요 안에 찍힐 확률이 몇 프로다? 99.73%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는 규격만 갖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품질 특성들은 이렇게 관리도를 가지고 마이너스 3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 즉 99.73%의 확률선을 현장에 내려줘 가지고 오늘도 그 안에 찍히는지 검사 결과가 이러한 통계적 공정관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산업의 공정관리의 특징이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죠. 스페셜 캐릭터리스틱, 특별 특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특별 특성이라는 용어를 빼면은 시체? ISO 900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산업에는 자동차는 사람이 그 안에 타고 있잖아요. 프로덕트 안에 사람이 들어가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죠. 우리 제품에 우리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너무 더티한 가스가 나오면 법규에 매연가스 그 법규 규제에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품질이 나쁘면은 이런 법규에 걸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죠. 대단히 중요한 특성이죠. 우리 이런 걸 무슨 특성? 스페셜 캐릭터리스틱스라고 그러고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에서는 이런 거를 별표를 그렇게 영향 주는 특성을 별표라고 매기고 있죠. 또 우리 제품에 아주 기능상 대단히 중요한 특성들을 우리는 아까 FMA에서 심각도 점수를 8점 주는 게 있어요. 8점. 10점 만점에 8점. 8점은 이게 잘못되면 말 팡션 시킨다는 거예요.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어떤 거는 7점짜리가 있어요. FM에서 7점짜리는 부분적인 기능 상실을 시킨다는 거죠.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품질 특성이죠. 그런 품질 특성은 현대기아에서는 이렇게 구매본부에서는 구매본부입니다. 연구소가 또 좀 틀린데 이렇게 마름모로 표시를 해서 이 특별 특성은 자동차 산업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품질 특성,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7점, 8점 심각도,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사고나 법규에 저촉을 할 수 있는 9점, 10점 심각도, 이런 것들은 주로 특별 특성으로 분류해가지고 모든 직원이 다 알게 하자. 모든 직원이 알게 하자. 그래서 도면, FMA, 컨트롤 플랜, 작업 표준서, 검사 기준서, 설비 보전 계획서 이런 거에 이런 부호들이 심볼들이 회사가 정한 심볼들이 거기 표기가 돼가지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품질 특성이구나. 이렇게 전체 직원들이 알도록 해주자. 이러한 개념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대단히 비케어풀해야 되는 특성들을 스페셜 캐릭터리스틱 특별 특성이라고 그러고요. 특별 특성은 제품에 대한 특별 특성과 해당 공정에 진짜 우리가 관리해줘야 될 공정 파라메타들, 공정 특별 특성, 제품 특별 특성과 공정 특별 특성 이걸 합쳐서 특별 특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세스 우리가 흔히 프로세스 경영 그런데 프로세스에는 이렇게 6요소다, 8요소다 하는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풋을 아웃풋으로 전환하는 활동 이걸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 인풋이 아웃풋으로 저절로 전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세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인적 자원들이 갖춰져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물적 자원 또는 전산 시스템과 같은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야지 이런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는 거고요. 이걸 누가 해야 돼? 책임과 권한, 방법, 기준 이런 게 명확해야지 이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해보는 잣대, KPI, 성과지표라 그러죠. 그래서 이 외곽에 있는 6가지를 우리가 프로세스 6요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는 누가 책임자야? 오너. 프로세스의 오너. 이 프로세스의 목적이 뭐야? 추구하는 목적. 오브젝티브.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는 모두 프로세스 8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6요소, 8요소를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과지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용어 정의가 워낙 길기 때문에 오늘은 용어 정의 하프 전반부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 뒤에 뒤에 부분의 용어 정의를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